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기출 해설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0장 다구치 품질공학 관리는 제35강입니다. 파라미터 설계 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파라미터 설계입니다. 이 파라미터 설계는 다구치 실현계획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파라미터 설계와 SMB입니다. 이와 관련된 파라미터 설계의 주요 차관점에 대해서 봅니다. 파라미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차관사항으로는 다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4가지는 그 중요도 순서로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별로 나열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도 높은 품질 특성치의 3%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성능 변동이 잡음에 둔감하도록 설계 변수의 최적 조건을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잡음에 최소 영향을 받는 생산 및 공정 조건의 설계로 품질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이때 3%의 특성치로 뒤에서 설명되는 신호대 잡음비 SMB를 이용합니다. 평균치 두 번째입니다. 평균치 이동이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평균치 Y바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들을 선택해서 평균치가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하는 설계 변수들의 조건을 구해줍니다. 만약에 3%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설계 변수 조건과 평균치를 목표치에 접근시키는 이 설계 변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는 3%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4가지는 이제 산목비제 4가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위에 1, 2단계에서 최적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인자의 수준은 비용을 제약해 하는 수준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낮은 등급 또는 최소 비용의 구성 부품, 재료 또는 공정 조건으로 제품이나 공정 설계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낮은 등급의 부품이 허용차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에 허용차 설계 단계에서 조사해서 부품을 선별적으로 고가품으로 대체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재현성이 있는 결과가 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에 1, 2, 3항에서 얻은 설계 변수들의 조건이 실험 재현성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확인 실험을 실시해서 재현성이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위에 4가지 차관점에 대한 특이사항으로는 또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첫째, 위에 4가지 차관점은 주로 망목 특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망소 특성인 경우에는 1과 2를 합쳐서 SMB에 의해서 설계 변수의 조건을 선택해 줍니다. 이는 망소 특성인 경우에 평균치 Y바가 작아질수록 3%를 또 작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망대 특성인 경우에도 그 역수를 취하면 망소 특성과 동일해지므로 1과 2단계를 합쳐서 SMB만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위의 결론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로 나타내 보면 표 10.1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계 시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손실함수 SMB인데 특성치가 망목 특성, 망소 특성, 망대 특성 3가지가 있고 연계 데이터가 얻어진 경우에 개당 평균 손실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SMB는 망목 특성의 경우에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10로그에다가 V분의 SM-V 한 것을 N으로 나누는 것이 분자가 되어서 구해지는 식이 있고 또 20로그 S분의 Y분에서 구해지는 식이 있습니다. 망소 특성은 마이너스 10로그에다가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YI 제곱, 망대 특성은 마이너스 10로그에다가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YI 제곱분의 1 이렇게 돼가 구해지는 식이 됩니다. 수험실함수 부분은
이 부분은 앞에 나왔던 정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끔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예제 10.1로서 다음과 같이 5개의 반복 측정값이 얻어졌다고 한다. 32부터 37까지 5개입니다. 망목 특성치, 망소 특성치, 망대 특성치로 각각 생각하고 SMB를 구하라. 근데 이 예제가 굉장히 그 중요하고 실제로 똑같은 이 예제 문제가 품절할 기술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제 10.1은 요거 철저히 잘 파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가 품절 기술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 망목 특성치인 경우보다 SMB를 구하는 겁니다. SN은 10로그 V분의 SM-V를 한 것을 N으로 나눠서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때 목표치 M의 변동은 N분의 시그마 YI의 제곱, 이거 수정한 것 같습니다. CT 이렇게 해서 구하고, V는 불편분산입니다. 자유도분의 편차 제곱합, 이것이 분자가 돼가지고 구해진다 하는 것. 단 Y바는 산술평균 n분의 시그마 y라고 하고, 이 Y바가 또 이것은 위에 여기 이용됩니다. 그래서 SN과 V가 위에 들어가서 SN이 이제 구해집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식인 SN이 20로그 S분의 Y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단 여기서 S는 루트 V로 해가지고 근사됨으로 루트 8.8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Y바는 이 값이 이용해서 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망소 특성인 경우에는 SN이 마이너스 16에다가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yi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망대 특성인 경우에는 SN은 마이너스 16에다가 n분의 1 시그마 yi 제곱분의 1로 해서 구해집니다. 그리고 망소 특성인 경우에는 이 단위가 앞에 이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망소 특성인 경우에. 망대 특성인 경우에 계산해 보면 이거 플러스로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파라미터 설계의 특징이 방법입니다. 먼저 파라미터 설계의 목적입니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품 설계 또는 공용 설계를 위한 파라미터 설계의 목적은 잡음의 영향 하에서도 성능 특성치 분산이 작고 평균이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하는 제어인자, 즉 설계 변수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제어인자의 최적 조건에서도 특성치 변동이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닐 때는 허용차 설계를 통해서 성능 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부품 등을 교환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허용치를 줄여주게 됩니다. 파라미터 설계의 특징 및 구조입니다. 파라미터 설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주로 직교별표를 이용하여 설계되고 제어인자들의 한 실험 조건, 즉 직교별표의 한 행에서 2개 이상의 측정이 적어집니다. 이처럼 반복 데이터를 얻는 것은 성능 특성치에 대한 잡음이나 혹은 제어하기 어려운 별량인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됩니다. 직, 이, 분해서 인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보조 설명 추가되어 있습니다. 반복 측정치를 얻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제어 인자들을 있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특성치를 반복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제어 인자들의 수준을 정해서 이들 수준 조합에서 특성치를 얻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실험은 2개 직결별표가 교차되는 형태로 되고 표 10.14가 하나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파라미터 설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파람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이 내적 배열, 일반적인 실행계획법에 있어서 이수준계 지표별표를 이용한 배치하는 거, 이걸 내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측에 있는 노란 영역에 있는 외적 배열은 이제 잡음인자 등을 이용해 가지고 외적 배열에 배치한 후에 실험이 되도록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외적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두 개 지표 배열표가 교차되는 형태로 되고 표 10.14가 하나 이해가 됩니다. 제어 인자들로 이루어진 지표 배열을 내적 배열 또는 설계 변수 행렬이라고 부르고, 파란 영역이라서 방금 본, 그 다음에 비제어 인자들로 이루어진 지표 배열, 노란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그걸 외적 배열 또는 비제어 인자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분산 분석 시에 성능 특성치 YIJ, I번째 행의 J번째 데이터 YIJ에 대해서 분산 분석하지 않고 YIJ들로부터 SMB를 계산해서 SMB를 새로운 특성치로 삼아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본 SMB 정의와 같이 해서 SMB를 계산합니다. SNI는 I행의 SMB 값을 말하고 N은 각 행에서의 반복수입니다. 망수 특성의 경우 SNI는 마이너스 10로그에다가 NI분의 1 곱하기 시그마 YI 제곱 YIJ 제곱, 이 경우에는 YIJ 제곱을 해야 됩니다. 망대 특성의 경우에는 SNI는 마이너스 10로그에다가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j 있고 1부터 n까지 YIJ 제곱은 1로 해서 구하고, 또 그 다음에 망목 특성의 경우에는 SNI가 10로그 VI분의 SMI 마이너스 VI 한 값의 n으로 나눈 값이 분자가 되어 구해집니다. 또 상기식은 SMI가 NY바 제곱이 되므로 이 식 대신에 변형된 식으로 SNI가 10로그 VI분의 NY바 제곱 마이너스 VI 한 값을 n으로 나눈 것이 되므로, 또 이것은 10로그 VI분의 Y바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VI 이렇게 되고, 이는 또 약식으로 10로그에다가 VI분의 Y바의 제곱 된다는 것,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VI는 불편분산으로서 자유도분의 편차제곱하라고 하고, 그다음 목표치에 대한 변동 SMI는 n분의 시그마 YIJ 한 값의 제곱을 해서 구하고, Y바는 산술평균으로서 n분의 시그마 YIJ를 해서 구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그 SNI를 구해서 분산 분석을 하는데, 파라미터 설계의 기본 구조로서 파란 영역이 내적 배열이고 노란 영역은 외적 배열인데, 이 내적 배열에는 인자 배치가 이와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실험이 총 8번 17개로 된 L8 257성형 지교 배열표를 이용한 내적 배열에 설계가 되고, 외적 배열은 L4 253성형 지교 배열표인데 반복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실험이 4번 이루어지고 열이 3개다. 열이 3개고 실험이 4번 이루어지는 걸로. 근데 순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로. 실험 순서가. 여기서부터 1, 2, 3, 4로 실험 순서가 되는데, 이수준계 지표별표이므로 0, 1이 각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실험 기록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A의 수준은 0 수준이고, A인자는 0 수준에서, B인자는 0 수준에서, C인자도 0 수준, D인자도 0 수준, F인자도 0 수준에서, 그 다음에 또 U인자는 비제어인자로서 U인자는 0 수준에서, 또 V인자도 0 수준에서, W인자도 0 수준에서 의 실험 결과 데이터가
y1원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똑같은 수준에서 이 부분이니까 U는 0수준, V는 1수준, W는 1수준을 해가지고 세만 데이터가 y12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가 나오면 이 4개 데이터를 가지고 SNI에 해당되는 SN1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망소 특성이냐, 망대 특성이냐, 망목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공식은 이제 해당되는 걸 적용해 가지고 구하도록 합니다. 그 SNB 공식을 뭐 특성이 뭐냐에 따라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기재하고 그 공식에 따라서 SN을 구하는데 SN 구한 이 값을 가지고 분산분석을 한다 하는 겁니다. SN 이 값을 구할 때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파라미터 설계 기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설계나 공정 설계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림 10.12와 같은 인자 특성 관계 그림을 만들어서 특성치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되는 가능한 모든 인자를 포함시키고 비제어 인자들로서 또 잡음 인자, 신호 인자 등을 배치하되 너무 많지 않게 배치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입니다. 인자 특성 관계 그림은 이겁니다.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이 시스템으로부터 출력이 나가는데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어 인자가 고려돼서 설계되도록 하는데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또 비제어 인자로서 잡음 인자들 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해당되는 이것만 가지고 실험할 것이 아니고 비제어 인자인 잡음 인자도 고려해 가지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실험이 되도록 이 부분은 내측 배열에 이 부분은 외측 배열에 배치해 가지고 실험이 되고 그 출력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한다 하는 것이 인자 특성관계 그림을 그리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 비제어 인자가 1개 또는 2개일 때는 이론 배치나 이온 배치를 외측 배열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또 표 10.14와 같이 직교 배열표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라미터 설계의 방법입니다.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망소 특성과 망대 특성에 대한 파라미터 설계 방법입니다. 이는 먼저 제어 인자들로 이루어진 실험을 구성합니다. 이때는 주로 직교 배열표가 이용되고 표 10.14에서와 같이 각 실험 조건에서 반복 측정치가 있도록 합니다. 각 실험 조건의 반복 측정치로부터 SMB를 계산합니다. 앞에 이 경우에는 반복이 4번 이루어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반복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4번이 반복되도록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반복 측정치가 원래 이 수준계 직교배열에서는 반복이 없고 한 번만 실험이 결과가 나오는데 외측 배열에 의거해서 설계될 때는 또 반복이 4번까지 그 예로서는 4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각 실험 조건의 반복 측정치로부터 SNB를 계산하고 SNB를 계산할 때는 이게 망목 특성이냐 망소 특성이냐 망대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SNB에 대한 물론 이 경우에는 이거 망소나 망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망소나 망대 특성에 따른 SNB 계산은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SNB에 대한 분산 분석 또는 간이 분석을 통해서 SNB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인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위어 3의 항에서 얻은 찾은 유의한 제어 인자들의 최적 수준은
S&B를 최대로 하는 수준조합이 됩니다. S&B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저인자는 경제성이나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위의 사항에서 구한 최적 수준 조합에서 특성치의 모평균을 추정해보고 확인 실험을 또 실시해서 재현성이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 망목 특성에 대한 파라미터 설계 방법. 그래서 첫째, 위의 그 일항과 동일하게 저인자들로 이루어진 실험을 실시합니다. 위의 1이라는 위의 이 부분입니다. 또 각 실험 조건의 반복 측정치로부터 S&B를 계산합니다. S&B에 대한 분산 분석 또는 간이 분석을 통해서 S&B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저인자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망목 특성의 경우에는 또 각 실험 조건에서의 평균치 YI 바들에 대한 분산 분석을 통해서 Y 바에 영향을 주는 저인자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3과 4의 분석을 실시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저인자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포 저인자는 S&B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인자, 평균 조정 인자는 Y바에만 영향을 주는 인자, 그 다음에 기타 저인자는 S&B나 Y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인자로 해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어도 산포 저인자다, 평균 조정 인자다, 기타 저인자다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의 저인자가 S&B와 Y바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산포 저인자로 분류합니다. 산포 저인자는 S&B를 최대로 하는 수준이 높고 또 Y바가 목표치 M에 접근하도록 평균 조정 인자의 수준을 조정합니다. 기타 저인자에 대해서는 경제성, 작업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을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위의 5항에서 구한 최적 수준 조합에서 특성치의 모평균을 추정하여 보고 확인 실험을 실시하여 재현성이 충분한가를 조사합니다. 위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자의 최적 수준을 선택할 때 산포를 작게 해주는 조건이 가장 우선되고 그 다음으로 평균치를 목표치에 근접시키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 원리는 파라미터 설계에서는 비저인자들에 의한 산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파라미터 설계를 로버스트 설계, 강건 설계 또는 잡음에 둔감한 설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잡음에 둔감하다는 것은 잡음이 특성 변동에 둔감하도록 하는 설계다 하는 뜻입니다. 각 실험 조건에서 취해야 될 데이터 개수에는 뚜렷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통계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대개 특성치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크기가 바람직하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 수로서 특성치 종류가 계량치인 경우에는 데이터 개수가 2 내지 10, 단순 개수치나 다개수치 5 내지 20, 개수 분류치 10 내지 150으로 제시됩니다. 그 다음 개선효과 금액 파악 방법입니다. 다구치 기법에서 전체의 개선효과는 각 인자의 개별 효과의 합으로 산출합니다. 이는 저인자 간의 교호작용을 무시하고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개선효과는 절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현재 조건과 비교한 상대적인 차이로 파악합니다. S&B 개선이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그 이익을 보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S&B 개선은 제품 손실 비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개선 효과 금액 파악은 예를 들어서 최적 조건일 때가 현재 조건일 때보다
S&P 값으로 1만큼 개선되었다고 할 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의 0.1성은 1.25배 만큼 손실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의 0.1성은 이거 S&P가 1만큼 개선됐을 때 10의 0.1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또 1.25배로 된다는 것. 그리고 1.25배만큼 손실 금액이 감소된다고 하고 감소된다고 해석하는 점. 이거 중요합니다. 즉 손실 금액이 현재 10,000원이라고 할 때 최적 조건에서의 손실 금액은 그 만을 1.25로 나누면 7,936이 되는데 만에다가 7,936 빼면 2,063 이것만큼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 금액이 되고 연간 100만 개 생산했다고 하면 여기다가 100만을 곱해가지고 보면 20.63억 원이 된다 하는 것이 절감액으로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동특성, 망목특성, 망소특성, 망대특성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